지금부터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 차례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언급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목숨을 위협한 피격 사건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걸 트럼프 트레이드 이펙트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동시에 맞물려서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달 정도 전에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을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겠다. 네.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번 피습 사건 이후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코인에 투자를 베팅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 이더리움 투자에 좀 베팅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이 피습 사건 이후로 이틀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0% 폭등해서 9,100만 원 선을 지금 회복했거든요.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가상자산의 어떤 시장 플레이어들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상호 간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위험 자산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는 현상, 트럼프 트레이드 이펙트다 했는데 첫 번째 위험 자산으로 코인을 얘기를 하셨으면, 그렇습니다. 또 유명한 전통적인 위험 자산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식도 들썩들썩 한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이 피습 사건 이후로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테마주인 거죠. 네.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트럼프라는 이 정치인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기업 우호적입니다. 예를 네. 들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 네. 그리고 대외 관세를 대폭 올려서 미국 내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출 기회를 가져다주는 방식, 그리고 미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이 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덜해요.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보이시는 것처럼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밖에 빌 애크먼 같은 이런 기업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트럼프 트레이드 이펙트가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안전 자산으로 불리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까? 자, 이 두 가지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코인과 두 번째 주식 시장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테마주 성격으로서 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친기업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해당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은 조금 다른 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말이죠, 정치적 폭력이 발생하면 그럴 때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는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발생했고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 혹은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강하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자, 트럼프 트레이드 이펙트도 좋고 안전자산에 몰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거 먼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득이 되냐 실이 되냐라고 놓고 본다면 좀 실이 좀 많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랑 이 자료를 좀 보시면 트럼플레이션, 그러니까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관세를 높게 부과해요. 네. 미국이 지금 현재 관세를 대외 관세율이 평균 한 3%예요. 2~3%. 근데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겠다. 그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0%를 넘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는 지장이 있겠죠. 그리고 관세율을 높게 조정하다 보면 그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첫 번째는 트럼플레이션 우려가 있고요. 고물가가 오래 유지된다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트럼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되겠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높게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좀 지장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작용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 경기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국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중국 GDP 성장률이 전망치와 성장률이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전망치가 5.3%였는데 그걸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고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일시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겠구나,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2분기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이 다시 4%대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갖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나름 회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중국발 여러 수출 규모가 크게 확대돼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기도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분석해드렸는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이고 임금도 삭감되고 또 대규모 정리 해고가 있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주머니가 얇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진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수는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대중국 압박을 더 강하게 할 텐데 네. 그러면 내수는 회복되지 않은 채 외수도 또 압박을 받는다면 중국 경제는 살아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좀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침체로 접어들면 네,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1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고요. 대략 한 25% 가까이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네. 제2 수출 대상국이 미국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수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중국은 경기 침체로 또 수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수출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가 어렵겠죠. 그러니만큼 미중에 대한 전적인 의존도를 갖고 있는 이 수출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유망 수출 대상국을 발굴하고 유망 대상국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하는 전략을 더 본격적으로 꾀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풀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